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과의 문자대화 후폭풍, 어제 공개가 됐죠.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 소식까지 상황실에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된 당을 만들고 거대 야당의 무리한 공세를 막아내며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새로 닻을 올린 국민의힘 주호영호 첫 번째 과제는 하나된 당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당의 결정에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 법적 공방을 해결해야 하죠. 여기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상대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얻은 것에서 보듯이 이반된 당내 민심도 규합을 해야 합니다. 윤심이 실렸다, 사실상 주호영 추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예상 깬 건데요. 당내 기반이 거의 없는 이용호 의원의 선전, 이변이 아니라 바닥 민심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심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심인지 우리 권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통이 문제입니까? 대통령실과의 더 해바라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실수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바라기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당내 소통 과정이 외부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된 일 또 일어났죠. 바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의 문자가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해당 행위라면서 중징계를 요청하는 정 비대위원장의 말에 유 의원은 성상납 기소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죠. 정 비대위원장은 한 달 전의 대화라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유 의원은 윤리위 결정의 신뢰성을 우려해서 직을 내려놨습니다.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당대표가 이런 막말을 당원과 당원들에게 난사했는데 어떻게 윤리위가 경고 한마디 안 하느냐고 제가 얘기 못합니까? 제가 한 문자에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해주시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 징계 관련된 그 자체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문자 공개 파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이 양두구육, 개고기 발언 이후에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하겠다 이런 논의가 불거진 이유,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평의원이긴 하지만 5선의 국회 부의장인 정 비대위원장이 초선인 유 의원에게 왜 하필 그때 그런 말을 했냐는 겁니다. 이미 이제 윤리위 제명을 생각했었다, 세간의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정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평의원이시긴 하시지만 우리 시쳇말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이셨고 다선이시고요. 네. 그리고 윤리위원인 그 의원님은 초선 아니었겠습니까? 네, 윤리위원 직을 내려놓은 유 의원은 이제 좀 더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이 전 대표의 발언들 추가 징계감이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폈습니다. 지난 주말 윤리위 회의에서는 징계 여부를 두고 논쟁이 내부에서 좀 있었다고도 전했는데요. 본인은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당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고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근거를 밝혀서 말하는 것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단정 지어가지고 네이밍을 하고 프레임을 지어서 말을 했을 뿐이지. 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요. 본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수사 구체성을 띈다고 본다. 기소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이 성접대 의혹 자체는 불기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죠. 하지만 이 7억 각서 같은 증거인멸이나 유튜브 가세연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무고로 기소가 되더라도 당연히 제명이다 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 보도로 인해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상당히 어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발언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경찰 수사 관련 내용을 윤리위에서 지나치게 잘 아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원 중에 몇
그분이 뭐 경찰 조사 내용을 알아서도 안 되지만 그 경찰 조사 내용을 알고 이렇게 대응했다는 추측성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글쎄요, 저는 정말 경악할 사건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전 대표는 윤리위를 향해서 이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죠. 또 유엔의 이 부분을 제소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리위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의 윤리위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듣는 분들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당무에 불개입한다, 또 윤리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이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체리따봉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이런 공식 입장 다소 무색해진 적이 있죠. 이런 문자 공개요, 정치인들의 속내 혹은 물밑 협상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요. 여기서 오래된 코너, 저 류 실장의 그때 그 사람들을 제가 바로 패러디를 해서 그때 그 문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않게 공개가 됐던 그때 그 문자들, 제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바로 이 체리따봉 문자. 현직 대통령의 내심을 보여준 천기 누설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당시에 추미애 당시 장관의 이 문자, 지휘 감독관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봐라,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유형은 기자 입장에서는 먼저 포착하면 단독거리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좀 봐줘, 이런 형도 있는데요.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공개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자들입니다. 최근에는 바로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쟁입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 측의 마음가짐, 또 지금의 여야 상황을 짧은 문자, 전쟁입니다 하나로 보여줬는데요.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에는 김무성 의원의 이런 문자도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탄핵을 압박하는 이런 지지자들의 여러 문자를 보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에 비박계로 통했지만 여당의 큰 형님으로서 고민이 깊은 모습, 이 사진을 통해서 드러난 듯합니다. 머스타드형이라고 이름을 또 새로 한번 붙여봤는데요. 큰 잘못은 아니지만 공개가 되면 좀 민망한 문자라고 할까요? 역시 국정농단 때입니다.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지원 국민의당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인데요. 늘 나를 세우고 싸우는 여야 지도부, 사석에서는 이렇게 충성 충성 충성, 사랑합니다 충성이라는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문자는 자당 대표의 연설인데요. 엄청 기네 유유라면서 이렇게 눈물을 표시한 경우 있었습니다. 마지막은요. 안 본 눈 삽니다 형입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비키니, 누드 이런 부적절한 단어를 검색하거나 혹은 부적절한 사생활이 포착된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좀 기자들도 국민들도 보고 싶지 않을 듯한데 이런 경우에는 보안 필름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차기 당권주자 움직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차기 전대는 항상 당장 있을 일은 아니지만요. 여러 잠재 주자들이 있는 상황이죠. 도전 의사를 확실히 밝힌 사람은 안철수, 김기현 의원 이 두 사람입니다. 안 의원은 최근 정치 입문 10년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모든 선거는 스윙보터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4.7 재보궐선거, 3.9 대선, 6.1 지선의 승리가 중도 보수의 연합으로 이룬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중도는 본인이 꽉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지금은 보수 표심부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모습인데요. 오늘 모습 보시죠. TK 지역 경북 영주시 수능면이 본인의 뿌리라면서 이렇게 수능 안씨로서 조상의 성묘를 드리는 모습 공개했습니다. 전통 예복도 이렇게 갖춰 입었는데요. 본인의 고향인 부산 PK 지역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엔 이렇게 본인의 출신고 부산고등학교 야구팀 우승을 축하하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새 정치를 공언했던 10년 전 호남의 사위다 공언했던 때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통해서 특히 이제 양식장 쪽 태풍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약속 지키러 이렇게 여수, 순천 거쳐서 왔습니다. 네, 국민의당 출신 안 의원, 합당 후에 당내 접촉면을 늘리는 게 당면 과제죠.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공부 모임을 이렇게 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한 후 좀 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도 당이 일관되게 비대위를 추진하자 다시 말을 좀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 자체가 비대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로 다시 돌아간다. 단지 여당이 법원과 싸우려고 한다. 이렇게 비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법원의 그 판단대로 우리가 다시 최고위로 돌아가자. 저는 그런 뜻입니다. 윤핵관에 대한 반발이라던가 주호영 의원 추대설에 대한 반발이 좀 작용한 거 아닌지 좀. 저는 그렇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문자 유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그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또 다른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은요, 윤 핵관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역시나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안 의원의 최근의 젠걸음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 환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야권을 향해서 연일 날선 발언 쏟아내고 있는데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빨리 차기 전당대회 열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이제 당을 장악하고 계시고 또 최고위원들 중에서 80%가 아마 친명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대로 된 협상도 하고 때로는 밀고 당기기도 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적 지도 체제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국민의힘의 내홍 당분간 계속될 듯한데요.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겨냥한 정진석 유상범 문자 공개, 후폭풍 계속, 당권 주자 안철수 김기현 젠걸음.